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사실은 예. 지난번에 저희 이제 바다별 에듀 채널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님 한 번 더 모셔 주셨으면 하는 댓글도 달리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많이 뭐 무슨 은혜로운 간증처럼 들으신 분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죄 씻음을 뭐 받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너무 재미있는 댓글들도 많으셨고 해서 박사님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또 학업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이제 오늘 공부 얘기 좀 나눠 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또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 오시면서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간접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와 관련해서 좀 해 주실 조언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싶어서 박사님 말씀 좀 듣고 싶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제 큰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큰아이가 이제 성인인데요. 예. 주변에서 보면은 그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 얘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 주변에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막 외국에 사는 어떤 이제 아시는 분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특히나 이제 한국의 한국 사회 교민 사회에서도 그 "청년들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도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동안 겪어오신 이제 간접적으로 또 막 느끼셨던 부분들, 직접적으로 느끼셨던 부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그 주제잖아요. 아이들 네네. 자녀 교육에서 빼려야 뺄 수 없는 거고, 음 모든 자녀 교육이 공부라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공부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공부를 음. 안 시키겠다, 내 아이는 공부를 안 시키겠다고 결심하시는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부모님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적극 지원해드리고 싶은 음. 그런 결심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준은 뭐냐면 공부로 인해서 아이가 병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그쵸. 엄마들이, 아니,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 공부시키면서 병들게 하겠다는 부모님들은 없잖아요.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아이가 무슨 공부 때문에 병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숨어있는 단어 또는 공부에 반대되는 단어가 자발성인데, 음. 공부 때문에 아이의 자발성이 병드는 게 아닌가. 정신적인 병보다는 그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음. 아이를 공부시키고 또 음.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자 뭐 서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주로 이 공부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공부 자체를 사랑해서 공부를 하는 예 그런 아이로 키운다기보다는 약간 공부를 안 하면은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옆집 엄마들과의 어떤 비교 의식? 예 뭐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현재 아직도 이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 옆에서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뭐 비교 의식은 꼭 공부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학교라는 곳이 일단 배우는 곳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인제 비교 의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 중고등학생들 이르게는 또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 친구들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약간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의 병 문제가
학업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그 반대말이 이제 자발성이다라고 했는데 자발성을 그냥 또 놔두자니 저는 사실은 좀 너무 자발적으로 그런 좀 아이를 키우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그 '너무 자발적으로 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막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아이에 대해서 이 그런 자발성을 좀 허용해 줘야 되는가.'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가 인제 진정한 자발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선은 없어요. 그 선은 네. 부모님의 가치관과 부모님의 교육 태도, 그 철학. 철학이죠. 네. 만약에 아이의 기준으로 자발성을 삼는다면 아이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사실은 아이가 열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정말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 다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아이의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음. 그러잖아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발성이니까. 네.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남한테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음음. 마음껏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기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발성의 기준을 아이한테 맞추냐 나한테 맞추냐인데 결국은 자발성도 부모님의 기준으로 맞출 수뿐이 없어요. 정말로 아이의 기준으로 자발성을 두는 부모라면 대단히 용기 있으면서 도전적이고 용감한, 그러면서도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아이의 자발성을 키워주는 것도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의 그 교육 태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그 기준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준을 만약에 잡는다면 저는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는 선. 음. 그 선을 조금 넓혀주는 게 아이의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뿐이 저는 좀 없어요. 그거를 "울타리를 넓게 쳐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음. 내가 견디고 못 견디는 선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음음. 그러니까 내 선에서 조금 더 넓혀서 아이한테 적응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부모로서는 아이의 자발성을 키워주는, 음. 그 부모 입장에서 키워주는 노력이거든요. 저는 그 네네. 노력이면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음. 가장 좋은 기준은 아이한테 하는 건데 그러실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음. 하실 수 있겠어요? 음. 그런다면 좋지만, 음. 아이를 믿고 그런다면 좋지만 많은 부모님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음. 근데 다시 결론은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선을 쪼금 더 넓혀서 아이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란 얘기죠. 예, 음. 오늘은 인제 주제가 공부잖아요. 네네네. 공부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음.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공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부라는 어떤 목적적인 행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이 음. 시대의 공부, 그다음에 우리 집안에서의 공부, 또는 내 아이의 공부, 음. 또는 이 공부가 앞으로 내 아이의 인생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의 큰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나서 공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음. 옆집 엄마 공부시키고 막 불안 때문에 한다기보다 음.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좀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음. 첫 번째는 공부를 시키는 부모의 마음도 잘 봐야 되거든요. 음. 저는 공부를 시키는 부모의 마음을 어 3가지 유형으로 봐요. 첫째는 욕망의 부모예요. '내 음. 아이는 정말 공부 잘 시키고 열심히 시켜 보겠다.'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고, 네. 두 번째 부모는 불안 때문에 시키는 부모가 있어요. 음. '내 아이 도태될까 봐 이거 안 시키면 안 어. 되니까.' 하는 음. 불안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부모. 음음. 또 한 가지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부모예요. 불안도 별로 없고 맞아요. 예. 욕망도 별로 음. 없는데 음.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남들이 다 시키는. 하니까. 예. 예, 남들이 다 하는데 시키는데 욕망도 없고 불안도 없는데
야단은 쳐. 예, 예, 예.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부류인지를 보셔야지 돼요. 네. 소위 얘기해서 대치동에 음, 아니면 각 지방의 대도시나 소도시에서 탑으로 선두주자로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다 네네. 욕망의 부모님들이에요. 음. 진짜 어떤 플랜도 있고 계획도 네. 있고 노하우도 있고 또 음, 정보력도 뛰어나고 네. 그런 엄마라고만 할게요. 편안하게. 네네네네. 부모님인데 그냥 얘기하기 네, 좋게. 네. 그런 엄마들은 욕망의 엄마들이에요. 음, 그런 엄마들이 선두를 치고 달리는 거거든요. 음, 음, 전액학습부터 스케줄부터 다 짜고서. 음. 근데 그 욕망의 엄마는 소수예요. 많지가 아, 않단 말이에요. 음, 한번 돌아보시면 알아요. 음. 실제로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 중에서 욕망의 엄마는 10명이에요. 아, 한 10% 10%도 생각하시는. 안 될, 음, 음, 진짜 음, 욕망의 엄마는 음. 이 욕망의 엄마들이 막 선두를 치고 달리니까 먼저 달리기 시작하니까 뒤에 음. 있는 불안한 엄마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욕망도 불안도 없는 엄마들은 다 가니까 어, 가는 건가 어, 보다 하고 가는 건데 사실은 별 어, 적이 없어요. 잘하나 못하나. 네. 근데 불안한 엄마는 욕망의 엄마나 불안의 엄마나 애가 못하면 욕망의 엄마는 화나는 거죠. 불안한 그쵸. 엄마는 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야단치는 거죠. 야, 그렇죠. 야단치는 것도 달라요. 공부를 못해서 야단치는 것도 욕망의 엄마가 야단치는 거랑 음. 불안의 엄마가 야단치는 것은 달라요. 아, 욕망의 엄마는 넌 그렇군요. 이것도 못하냐고요? 음. 불안의 엄마는 너 그러면 어떻게 하니에요? 야단도 달라요. 중간 엄마는 공부 좀 하지 이 자식아 이거예요. 별 어, 의미 없어요. 음, 그런데 먼저 부모가 이거를 봐야지 돼요. 내가 욕망의 엄마로 아이를 공부시키는 거냐? 내가 불안의 엄마로 아이를 공부시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욕망의 엄마가 자녀 공부시키게 하는 거랑 불안의 엄마가 자녀를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랑은 게임이 안 돼 버려요. 이걸 아셔야지 돼요. 음, 그 다음에 욕망의 엄마인데 FM 엄마들이 있어요. 음, FM 엄마, 제 책에서 FM형, AM형인데 FM은 음,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요새 MBTI에서는 J타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파워제이 같은 아주 느낌이. 꼼꼼하고 네, 계획적이고 막 네. 아마 우리 작가님도 J타입 그런 FM 아, 스타일이 저 완전 아닌가 반대입니다. 하는 스타일 있고 네, 욕망은 있지만 AM 스타일이 있어요. 네. AM 엄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음, 흐지부지 어영부영. 네. 어, P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MBTI로 따지면. P형적이죠. 네, 예. 욕망은 있어도 네, 네. 결국은 교육의 선두주자는 욕망의 FM 엄마들이에요. 음, 학원도 최고급 아이를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고 아이를 관리하고 이런 엄마들이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음. 그런 엄마들인데 그런 엄마들은 공부에 욕망이 있는데 그런 엄마들은 이거는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자기의 인생이니까요. 그쵸. 그게 삶의 아이의 인생이 목적인 것 아니라 같아서.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그건 이미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네. 아이랑 그냥 같이 2인 삼각으로 간 자기 인생이랑. 음, 말은 내 아이의 인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미 엄마의 삶의 목적은 음, 그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음, 음, 그 엄마들이 앞에서 치고 나가는데 불안한 엄마들은 뒤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A라는 학원이 좋다. 내가 공부 좀 잘해요. 내 아이가. 근데 이 엄마는 막 욕심은 없어. 어느 정도 해. 그럼 음, 이 엄마는 항상 뒷북만 치게 돼 있어요. 음. 불안한 엄마들은 항상 예. 뒷북을 치게 된다. 욕망의 엄마들이 간 학원이 그 엄마들은 탑 오브 탑만 찾아가는 네, 능력이 네. 있거든요. 그럼 이 불안한 엄마는 그 학원이 좋아? 하고 쫓아만 간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불안한 엄마는 내 아이에 대한 능력 평가가 안 돼 있어. 사실은. 근데 좋은 학원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욕망의 엄마는 자기 아이들 능력 평가가 돼서 알맞게 보내요. 음, 근데 학원을 보내도 뒷북치는 학원 보내고 애가 적응 못하고 괜히 불안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불안한 엄마들은 노력을 열심히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엄마인지를 봐야지 돼요. 음, 불안한 엄마가 아이 그냥 붙들고 막 쩔쩔매면요. 음, 결국 아이가 정말 머리가 좋고 뛰어난 애가 아닌 이상은
결국은 중간, 중상 정도 이상은 못 가요. 아무리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도. 음, 저는 제 주변 경험이랑 다, 뭐 제가 이제 의사니까 의사 주변 네, 많잖아요. 네네. 욕망의 엄마랑 불안의 엄마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의사들, 그 사모님이나 의사들이나. 그럼요. 얼마나 많이 결국은 불안의 보셨겠어요. 엄마 애들은 중상을 넘어가는 애는 애가 워낙 머리가 좋은 애들은 아니고서는 네, 관리가 안 돼요. 음, 음.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그 내가 어느 타입인지를 먼저 보셔야지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네. 욕망의 FM 엄마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왠지, 불안의 AM 엄마, 특히 불안한데 네네. AM 엄마는 음, 그냥 공부 욕심을 버리시는 게 낫다. 아,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 안 시킬 수는 없죠. 불안하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음, 내 아이를 정말 최상위로 막 공부시키는 그거는, 어, 일단 엄마 능력이 안 되고요. 음, 그리고 뒷북만 치게 되고 게임이 안 음, 돼버려요. 뭐, 그래서 불안의 엄마는 좀 마음을 좀 내 아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잘 살 거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더 넓게 가지시고 네. 공부에 너무 불안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이다. 아, 그 어영부영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엄마는 정신 차리시고 괜히 뒤쫓아가지고 막 애들 구박하고 뒤쫓아가고 뭐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러지 말란 한번 음, 딱 음, 정지해서 과연 내가 음, 진짜로 아이에 대한 욕망이 있냐 아니면 불안이 있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음, 적절하게 아이 수준에 음, 맞춰서 아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데 그 불안 문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이용해서 모든 이제 교육 뭐 마케팅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그러면 그런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엄마들의 뭐 교육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불안을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아, 방법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러긴 조언을 해 주실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합니다. 불안을 멈추게 하긴 쉽진 않죠. 불안은 막 네.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네. 제가 공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틀을 좀 큰 그림을 가져라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시키는 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음. 왜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학교 왜 공부 시켜요? 보통 예 일반적인 학교 공부 말할 때 네. 예, 대학을 가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대학을 가는 게 스카이, 서성한, 중경예시, 인서울 음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려면 상위 5%에 들어가야지 돼요. 음. 진짜로. 인서울까지 하면 거의 10%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네. 그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봐야지 돼요, 사실. 음. 그러면은 10% 안에 못 들면, 자, 우리가 불안해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불안이 막연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건지, 아니면 인서울을 못할까 봐 불안한 건지, 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불안한 거를. 음. 그냥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보내도 뭐 그 정도 가도 괜찮다. 그 정도 가도 괜찮다. 꼭 인서울, 서성한, 중경예시 거기 뭐 이렇게 막 몇 개 학교 있잖아요. 아니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음. 근데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요 선생님. 그쵸? 모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시켜요. 그러니까 시키시면 네. 된다고요. 아니 그럴 땐 그냥 그냥, 시켜라. 내가 불안해요. 내가 욕망이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어떻게 안 시켜요? 불안해요. 그럼 시키셔야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자, 초등학교 때는 아예 그 능력도 모르니까 당연히 시켜야죠. 음. 그냥 뭐 학원 보내고, 영어 보내고, 수학 보내고, 내가 안 시키면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시켜야죠. 자, 엄마가 편해야지 자녀 교육을 잘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아이를 학원을 안 보내고 공부를 안 시키면 내가 불안해요. 그러면 음음. 절대 엄마가
아이 잘 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편해야 되니까. 음, 학원을 안 보내면 내가 불안해. 그럼 당연히 보내야죠. 음. 근데 보내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렇죠. 불안해야죠. 자, 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는 게 공부 때문에 불안한 거라기보다는 네, 공부라기보다는 내 아이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도태되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초등학교 때는 없잖아요. 네, 네, 공부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에 대해 불안한 거지만, 또 얘기한 게 큰 그림을 봐야지 돼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닌 거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내 아이가 지금 공부 잘한다고 해서 소위 인서울의 좋은 대학 지금 간다는 보장이 아닌 것도 당연하고요. 네, 근데 네. 결국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주문을 하는 것뿐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음, 음. 괜찮다. 예, 우리 아이 괜찮을 괜찮다. 거다. 이런 생각을 예, 계속 그런 스스로 거죠. 주문처럼, 예, 예, 하는 게 좋겠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또 큰 그림인데, 네, 어머님은 네.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음, 지금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해도 옛날처럼 그 대학이 공식이 이퀄 좋은 인생, 이퀄 좋은 직장이냐, 아니죠, 아니죠. 아닌 거 음.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나 출세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결같이 대학이 인생 지금 아니다, 옛날이랑 다르다, 아무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진짜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도 불안할 때 도리도리하고 아니다. 그 음, 유명하신 분들, 음.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이 다 맞는 말이다. 지금 기존의 50년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이제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제 미래 그렇죠. 인재의 기준이 과거와는 훨씬 달라졌다. 이런 아니요. 근데 이야기들을, 예, 예. 그거를 흘려듣지 마시고, 음, 그거를 음, 명확하게 어떤 가치관의 하나로 편입을 음, 시키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불안이 음, 줄어든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공부 잘하면 좋고, 팍팍 음. 밀어주고, 네네. 공부 좀 안 하고 막 그래도 일희일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축구 잘하고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 가나요? 음, 대학 안 가요. 음, 음, 대학 가면은 자기 인생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대학 진짜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로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운동 잘하는 사람은 다 연고대 이런 데 갔어요. 맞아요. 예, 축구 잘하는 예전에 사람. 그랬네요. 그래서 음, 옛날에 음, 축구 대표는 연고대가 아니면 국가대표가 못 됐어요. 음, 왜냐하면 그 인맥도 있고 또 음, 잘하는 애들이 다 연고대를 갔고 음, 그러기 때문에 국가대표 하려면 연고대를 갔어야 됐었어요. 축구 선수들이. 음, 지금은요. 지금 연고대 나온 사람은 국가대표 하기 쉽지 않아요. 프로야구 보세요. 이정우나 뭐 강백호나 다 대학 안 가고 다 프로로 바로 가거든요. 네네. 옛날에는 대학에 낭만이 있었어요. 음. 대학생을 좀 해봐야지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 저 같아요. 이제 때만 해도 문화도 대학에 바뀌고.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음, 요새 애들이 대학에 음, 낭만 찾아요. 음, 남자애들은 1년 갔다가 바로 군대 가요. 그 다음에 음, 취직 공부해야지 돼요. 음, 옛날에는 좋은 대학 나오면 그냥 바로 입사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입사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2, 3년 있나요? 그 회사에? 없어요. 네. 다 때려치고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건데, 좋은 음, 대학 가려면 상위 정말 5%,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음,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들어가도 행복이 보장이 안 되고, 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 무언가 아직 이렇게 보장되는 어떤 한 길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엄마들이 평가 기준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얘가 그나마 살 것이다라는 잘못된 지난 50년의 지난 50년은 그 룰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데
그 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음. 다시 한번 음. 공부에 대한 생각을 좀 음,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불안해하는 엄마들, 그다음에 아무 음. 생각 없는 엄마들은 음. 덜 불안해하라는 얘기죠. 음.